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경비원 휴게 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임금을 동결하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해를 넘기면서 버스 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이 대부분 두 자릿수 이상 올라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살이를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학교 신설을 억제하자 교육청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 원도심 학교를 신도시 쪽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주민 합의가 관건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겠으며 며칠간 지속돼 온 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7.3% 인상됐습니다. 하지만 업주는 낮은 시급을 강요하고 알바생들은 이를 감내하는 악순환이 여전합니다. 최저임금을 보완하고자 마련된 생활임금제마저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강동엽 기자입니다. 방학 기간 편의점이나 PC방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 비싼 학비에 생활비라도 보태려는 궁여지책이지만 이들 역시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정해졌지만 시간당 2,000원에서 4,000원을 받는가 하면 밤 늦게까지 일을 해도 야간 수당조차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벽 2시까지 하고 있는데 최저보다는 조금 더 받아요. 6,500원을 받는데 뭐가 더 붙는다고 하는데 그런 걸 또 말하기도 그렇고 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업주 눈치를 보느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야간 수당 받으세요? 이런 거 있어요? 근로계약서가? 아니 질문하면 답하지 않아요. 아, 그랬어요, 사장님이?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해 시군에서는 3년 전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1,200원에서 300원 정도 높여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좀 더 받으니까 그 보람도 느끼고 참 재밌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도청과 도내 14개 지자체 가운데 현재 생활임금이 적용된 곳은 전주와 군산 등 3곳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조례조차 없고 어렵게 마련한 곳도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을 현실화하자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이 1만 원 이상은 되어야 이 사람들이 좀 사람답게 삶을 유지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저임금 아르바이트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생활임금마저 정착되지 못하면서 근로자들은 더욱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아파트 경비원 역시 최저임금 적용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당연히 월급도 올라가야 할 텐데 경비원들에겐 남의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박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670세대가 거주하는 전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최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경비원의 휴게 시간을 하루 1시간가량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무 여건이 더 좋아진 것인데 정작 경비원들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7.3% 올라서 임금 인상을 기대했지만 휴게 시간이 길어지면서 일하는 시간이 줄어 사실상 임금이 동결됐기 때문입니다. 쉬라고 해도 어디 쉬어집니까? 결국은 일인데 봉급 줄이려고 그랬죠. 2100세대가 사는 또 다른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난해는 최저임금만큼은 아니어도 조금이나마 임금이 올랐었지만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모두 휴게 시간으로 대처됐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비 부담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뭐 조금 올라봤던데 개인당 얼마 거시기는 안 돼요. 근데 관리비를 올리면 여자들이 말이 많아요. 이틀에 한 번꼴로 근무하는 2교대 근무자의 경우 잠자는 6시간과 점심, 저녁을 포함해 총 휴게 시간은 10시간 30분입니다. 법은 이 휴게 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퇴근 이후에 택배 찾아야 되는데 택배 못 찾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민원이 많이 들어가지고 소장이 아이고 양보 좀 하시라고.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한 달에 적정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한 달 생계비를 올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올라도 월급은 오르지 않는 모순된 현실. 최저임금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라북도는 이달 26일까지 전주역에서 우수기업 30여 개사가 참여하는 설맞이 도지사 인증 상품 특별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선물용으로 인기가 좋은 곶감과 육포, 누룽지, 김 등 도지사 인증 상품과 전라북도 우수 상품 300여 품목이 시중가보다 10%에서 20% 저렴하게 판매됩니다. 설을 앞두고 들썩이는 소비자 물가가 심상치 않은데요. 여기에 버스비나 쓰레기 봉투 같은 각종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들어 인상한 버스 요금 안내가 수금함에 선명합니다. 어제부터 전주 시내버스 요금이 1,200원에서 1,300원으로 100원이 올랐습니다. 중고생은 950원에서 1,050원으로, 초등학생은 600원에서 65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요금 인상은 각 시군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란 한 판에 10,000원씩이요. 3,000원씩 어떤 것이. 버스 요금도 올랐다니. 그래도 타고 댕기하면 타고 다녀야지. 어쩔 수가 없어. 공공요금 인상은 버스비뿐만이 아닙니다. 순창군이 지난 연말 상수도 요금을 30% 올린 데 이어 진안군도 새해 들어 요금을 18.8% 올렸고 전주시는 3월부터 하수도 요금을 15% 인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가 전국적으로 조정되는 가운데 전주시는 올해 수수료를 리터당 70원으로 16.6% 올리고 3월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값도 200원이 오른 1,400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환경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2017년도까지 80% 인상 제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2015년과 17년도에 단계적으로 인상. 이미 크게 오른 연료비에 명절을 앞둔 밥상 물가마저 치솟는 상황에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되면서 서민 부담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대목을 맞아야 할 토종닭 시장이 고사 위기입니다. AI 여파로 산닭 유통이 금지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이 토종닭 농가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명절 때면 차례상에 올릴 큼지막한 토종닭을 구하려고 장사진을 이루던 완주의 한 산닭시장. 닭장은 텅 비었고 손님들의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AI가 퍼질까 두려워 정부가 산닭 유통을 일절 금지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럼 AI 때문에 두루두루 안 해요. 산닭이 전혀 움직이들 못해요. 뭐 손님들이 전혀 여기 찾들 안 해요. 설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통이 재개될 가능성은 희박해 연중 최대 대목을 개점 휴업 상태로 보내야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며칠 있으면 명절인데 이 대목 셀 일도 저희도 가정이 있는데 막막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날벼락을 맞은 곳은 이곳 산닭시장뿐만이 아닙니다. 명절을 앞두고 토종닭을 키워 시장에 내놓으려던 양계농가 역시 이동 중단 조치에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도내 14개 농가에 21만 마리를 수매해 냉동 비축하기로 했지만 그동안 닭이 너무 커버려 반품득이 일쑤입니다. 너무 닭이 크다 보니까 4kg 이상 되는 닭이 공장에 들어와서 도개를 할 수 없어서 농장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국을 휩쓸고 있는 AI 때문에 닭 한 마리를 놓고 가족 간의 정을 나누던 명절 풍속도 이제는 옛일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라북도가 AI 살처분 농가를 대상으로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등의 지원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도는 설 이전까지 신청 절차를 끝내고 보상금 추정액의 50% 이하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며 생계안정자금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동 제한으로 출하 입식이 지연돼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소득안정자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이 신도심의 학교를 신설하는 대신 원도심의 학교를 옮기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학교 신설을 억제하면서 생긴 일인데요. 주민과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교육청이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전주 시내 중학교는 두 곳, 곤지중학교는 에코시티로,
덕진중학교는 만성직으로 이전하겠다는 겁니다. 교육부가 학교 총량제로 학교 신설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인데 가까운 거리에 통학할 학교들이 있거나 학생 수 감소가 두드러지는 곳들입니다. 도교육청은 본격적으로 주민 설득에 나섰습니다. 오는 2020년에 신도심 학교가 개교하려면 4월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 바빠졌습니다. 오는 21일부터 나흘 동안 학부모와 교직원 그리고 주민까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3월까지 결정을 하려면 이번 달 안에 이 결과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곤지중학교는 이미 주민 1000여 명이 원도심 활성화에 역행한다며 반대 서명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학부모들은 조건부 찬성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감소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도교육청이라든지 전주시에서 유지해주고 충분히 보상을 해주고 한다면 저희들은 조건부 찬성하는 입장인 편입니다. 어렵게 추진되는 원도심 학교의 이전이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과 민주당 간의 지방의원 확보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남원시 의원 4명과 순창군 의원 1명을 민주당과 무소속에서 영입한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설을 전후에 도의원과 자치단체장 가운데 추가 입당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전북도당은 무소속 임실군 의원 2명을 영입하는 등 조기 대선과 특히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대비해 도내 정당들이 세불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전북도당이 오늘 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합니다. 창당대회에는 발긴 그리고 당원 1000여 명과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 유승민, 김무성 대표가 참석하며 정운천 창준위원장이 도당위원장으로 추대될 예정입니다. 창준위 측은 기존 새누리당 남원 익산갑 위원장과 당원 250여 명이 바른정당에 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가 돈 버는 농업 실현을 위해 시설원의 생산 기반 구축을 본격화합니다. 장수군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태양광 전기 목책을 설치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시설 원예 현대화 사업 등에 올 한 해 71억 원을 투입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비닐하우스에 20억 원, 비가림 시설 10억 원, 에너지 효율화 7억 원 등 13개 사업으로 남원 농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기대됩니다. 남원시 시설 원예 농가의 소득 증대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수군이 이달 말까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 내용은 태양광을 전원으로 하는 전기 충격 목책기로 과수와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소규모 농가에 우선 지원되며 지원 규모는 10월 말까지 7,600만 원입니다. 멧돼지 고라니에게 피해를 입은 소규모 농가를 우선으로 지원하여 사업의 효과를 최대화하고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부안군은 농업과 가공산업이 연계된 6차 산업 선두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성공적인 6차 산업의 모델 창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정읍시 농기계 임대 사업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읍시의 농기계 임대 실적은 모두 8천여 차례로 1년 사이 20%가 늘었고 연간 3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등 효과가 커 앞으로 관련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요 조사를 통해 꼭 필요한 농기계를 확보해서 이용률을 높이고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주군이 오는 24일까지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규모는 38가구로 임대기간 2년에 5,5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모집일 현재 완주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이 대상으로 저소득층에 입주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기아와 100억 원의 FA 계약을 맺은 최영우 선수가 모교에 발전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최영우 선수는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는 뜻으로 전주고를 찾아 발전기금 5천만 원을 전달하고 진북초에는 2천만 원 상당의 야구용품을 기부했습니다. 최 선수는 앞서 진북초 야구부를 방문해 선수들의 훈련을 돕는 등 후배 사랑을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올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6월 중순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지방공무원 선발 분야와 인원, 세부 일정을 다음 달 말 공고하고 4월에 원서를 접수해 6월 17일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쳐 8월쯤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에는 128명, 2015년에는 142명의 지방공무원을 선발했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전라북도가 전북목 찾기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각 당 대선 후보를 상대로 공약 사업과 전라도 천년 프로젝트 등을 적극 설득해 정책에 최대한 반영시키기로 했습니다. 도는 이와 함께 장 차관 임명 시 전북목 배정과 각종 위원회 이 지역 출신 위원 위촉, 그리고 중장기 계획 수립 시 독자 권역 설정 등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고창군 공읍면 구정마을 8만 6천 원, 축동마을 8만 8천 원, 다옥마을 9만 5천 원, 동촌마을 10만 8천 원, 남동마을 13만 2천 원의 성금 보내주셨습니다. 칠암마을 13만 원, 용산마을 21만 5천 원, 상평마을 22만 4천 원, 갑촌마을 22만 9천 원, 학원마을 11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하군마을 10만 원, 비성마을 19만 3천 원, 상여마을 12만 5천 원, 평산마을 16만 3천 원, 김동진님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익산시 오산면 광양마을 26만 원, 송내마을 15만 원, 영성마을 10만 원, 신우마을 20만 원, 오중마을 10만 원의 성금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사랑과 욕망을 테마로 한 작은 영화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열립니다. 군산 시립교향악단이 새해를 맞아 모레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신년음악회를 갖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오유진 독주회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 서 있습니다. 일상의 풍경이란 주제로 한국화가 고형숙 개인 전시회가 모레까지 전주 부채문화관에서 마련됩니다. 강희소 작가의 프랑스 자수전이 내일까지 서학 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립니다. 전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내일 시청 로비에서 온누리 상품권 이동 판매 행사를 진행합니다. 익산시는 혈액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모레 시청 광장에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합니다. 제17회 전라북도지사배 스키 스노보드 대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무주 덕유산 리조트 스키장에서 치러집니다. 군산시는 모레까지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전라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AI 피해 농민과 가금류 처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무료 심리상담을 진행합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겠으며 며칠간 지속되온 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4도, 남원 5도 등 3에서 5도의 분포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m로 일겠습니다.